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탄강에서 카약을 타고 내려오면서 카약 플로킹, 요즘 플로킹 아시죠? 자연 쓰레기 줍는 거, 걸으면서도 쓰레기 줍고 어디 놀러가서도 쓰레기를 주죠. 그래서 한탄강에서 카약을 타고 내려오면서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는 지금 하다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공연 기획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 하다에서는 저희가 해서 필요한 공연들 그리고 홍보하고 문화, 공연 기획 그런 것들을 맡아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으로는 힐데도시 자연치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자인공간, 물dum교육 예술문화협동조합, 청춘어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힐데도시 같은 경우는 요리가 그 자연을 몸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치유농장을 같이 하면서 힐링 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계시고, 자인공감은 숲해설사가 계셔가지고 각 지역의 그 해설사가 같이 붙어서 자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물dum교육문화예술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한탄강 이야기 주변에 관련된 책자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다양한 카페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청춘어람은 이 카약 플로킹을 하고 있는 한탄강 이야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만나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업체들을 이렇게 협업할 생각이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2022년부터 한탄강을 중심으로 포천과 연천에서 같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미팅을 자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천의 사회적 기업들이 유네스코 한탄강의 아름다움과 보존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알릴 수 있는, 그리고 한탄강을 기반으로 저희가 체험이나 관광처를 더 개발할 수 없을까 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한탄강 네트워크의 키워드는 총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탄강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그리고 자연 환경과 마을을 연결한 관광, 자연하고 마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개발 사업, 한탄강과 사업 홍보를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을 통한 소득화 사업,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는 총 4코스로 지금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탄강을 주변으로 마을들이 저희 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거리가 꽤 됩니다. 저희 포천 IC 저희 마을에서부터 교동까지도 거의 1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각 지점에서 가까운 두 업체끼리 모여서 총 4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코스로는 한탄강 카약과 생태 체험 관광을 위해서 자인공간과 한탄강 마을 이야기 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나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한탄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플로킹을 하고 이 한탄강 지질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해설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사업이 1코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이 유네스코로 등재된 이 한탄강에 대한 아름다움과 이런 경관에 대한 지질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도 위함이지만, 버려져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주워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스로는 한탄강 마을 체험 코스로 교동 장독대 마을과 인근에 가까운 또 산정리 마을 꽃차 체험이 결합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동 장독대 마을은 고추장 담그기 4계절 운영 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가마솥밥, 만집기, 계절 수확물로 식사하기 등 그리고 누에 체험과 꽃감, 오디 체험은 이 마을에 특화된 사업으로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 코스는 한탄강 힐링 체험 코스로다가 저희가 명명하였고요. 힐데도시 자연치유 힐링 문화 체험과 함께
지동 산촌마을의 잣 힐링 체험이 결합을 하여서 오감치유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잣을 이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먼저 보니까 잣을 가지고 쌀 강정도 만들고, 그런 강정들을 만든 다음에 필드도시에서는 건강한 자연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같이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코스는 한탄강에서 제일 밑에 지역으로 지금 위치가 있고요. 울둔 교육, 문화, 예술 문화 팀과 울미 연꽃마을에서 결합된 마을로, 울미 연꽃마을은 연잎을 가지고 연잎밥 만들기, 뭐 다른 여러 가지 키트 상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울둔 교육, 예술 문화 협동조합에서는 이렇게 한탄강을 주제로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과 교구들이 있어서 한탄강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자연 농산물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자원교육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4개의 구성으로다가 코스가 진행이 되지만 이것들이 홍보가 없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청춘어람 협동조합과 하다 엔터테인먼트 사회적 기업은 저희 사업의 모든 전반적인 영상 제작, 홍보, 블로그 아니면 또 뭐 현수막이든 모든 그런 영상 홍보 배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전담하고 계십니다. 사업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식사죠, 식사. 모든 체험처들은 나름대로 식사를 제공하고 체험 후에 뭐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식사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체험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한탄강 관광 도시락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에는 먹거리가 또 특별하게 많지 않아서 저희 포천에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한탄강에 오시면 항상 언제든 드실 수 있는 도시락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도시락 레시피는 연합된 기업들이 동일하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균질된 그런 상호성을 갖고 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이번 사업비도 총 6천만원, 자부담 600만원에서 총 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는 운영비와 재료비, 컨설팅비, 홍보비가 골고루 잘 섞여서 지금 예산을 잘 짰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은 물론 한탄강에 대한 그 홍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독화가 더 중요하지요.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체험형 마을 협동조합, 모든 업체들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모아서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시너지 있게 에너지를 넘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각자 홍보하고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포천에 있는 관내에 있는 관광처들이 좀 합쳐서 좀 연합을 해보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될 거고 장단기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농업 체험이라든가 수학 체험일 때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이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면서 상품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상품으로 변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또한 우리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포천의 관광처를 좀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포천 경기도의 긍정적인 이미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기대 효과를 보면은 제일 큰 거는 사회적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뭐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 그걸 교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포천시내 사회적 기업들과 교류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강화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협업 증대가 되고 사업의 안정성이 증가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업이 네트워크를 경험을 공유하게 되겠죠. 서로 공유하면서 개별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량도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다양한 성장을 기대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각 마을초별로 체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12월 달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한탄강 네트워크에 대한 발표를 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은 올해 이 사업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위해서 모임을 가진 거는 22년부터인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올해 결성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안한 거는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지역의 마을 기업 모임이 있고 협동조합 모임이 있고 사회적 기업 모임이 따로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한탄강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임이 네네. 저희 포천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관광을 통한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체험과 관광을 하는 네트워크가 모여서 새로 만들어진 결성 사업입니다. 체험이나 관광을 하는 기업들만 따로 네. 사회적 기업은 아니더라도 이전에 이런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포천시나 이런 쪽에서 추진한 이런 네트워크는 없었나요? 그 전에 도움이 없었냐고요? 그 과정에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냐고 이전에. 이전에서는 사례가 없었어요. 저희가 관광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협회를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한 3, 4년 유지를 해왔지만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준 건 없었고 포천연천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미팅을 하면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이거를 탄생시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되죠. 이번에 잘해야 이제 내년에도 후속 사업으로 더 크게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 사업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된 지금은 사업비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지만 사업비 없이도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소득화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찾아봤는데 네. 그 경기도 마을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이렇게 네트워킹 되기 시작한 그런 거 센터가 역할을 하셨구나. 네, 센터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네. 아직 정상 사회경제진흥원이 생기기 전이어가지고 마을센터에서 백업을 이 마을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끌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다음에도 보통 관광 네트워크 같은 것도 4회 정도 소득이 있거든요. 나중에 날릴까 뭐 작년에 이제 관광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온 업체들이 원래 한 40팀 이상이 됐어요. 거기는 이런 관광차뿐만 아니라 식당, 음식원 뭐 다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 시간도 좀 지나가고 하면서 이 모임이 조금 약간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각자 하고 있는 그 업들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업체도 좀 쉽지 않다.
뭐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탄강을 중심으로 포천과 연천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조금 또 이번 사업은 이제 포천에 있는 기업들만 하긴 했는데 포천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한번 뭉쳐봅시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 시작하기 전에 앞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재작년 21년도에 제가 이제 경기 북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좀 이제 남부에 비해서 활성화가 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 북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이라든지 여러 어떤 자원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북부의 한탄강 자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연천과 포천을 넘나드는 그 한탄강에 또 주변에 여러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 자원봉사 단체 이런 단체들이 좀 많아서 여기를 가면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탄강은 어느 한 지자체가 관리하기에는 사실 너무 넓고 이게 실제로 시작은 철원부터 쭉 내려오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지역을 넘는, 그러니까 지자체를 넘어가는 것을 광역 차원에서는 지원이 오히려 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연천과 포천이라는 두 개의 지자체의 한탄강이라는 공동의 자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작년에 좀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연천 군청이나 포천시청이랑도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계속 맺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이렇게 더 많은 이제 기업들과 주민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렇게 더 우리들의 어떤 지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고, 올해 컨셉도 그럼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관광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관광 자원을 발전해보자 라는 자기 계획들을 수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다양한 조직들이 공동의 어떤 관심사로 자기 사업화가는 아주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더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원을 공식적으로 이제 해드릴 수는 없고 올해까지만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내년에 관광 좀 많이 오세요. 굉장히 좋거든요. 관광 많이 오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게 된 거는 포천에 오시면 유명한 관광지만 가게 되잖아요. 산정호수라든가 뭐 여기 하늘다리 뭐 그런 쪽 너무 유명한 곳만 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포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관광처들이 있다는 것들도 좀 알려야 되고, 그거와 동시에 포천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좋은 문화유산도 같이 겸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보자, 그런 게 굉장히 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또 없으시죠? 네. 또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관광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가 사실 마이너스 경영을 많이 하거든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실비 대비하면 마이너스 경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힘들지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 오전에도 얘기 잠깐 했는데 지원 사업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을은 또 모르겠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지원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지원도 작년에 좀 안타깝게 좀 누락이 된 사료가 있어서 올해는 사무장 지원도 못 받고 1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힘들다고 튕겨 나갈 수는 없으니까 힘들면 힘든 대로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버텨나가면서 또 올 한 해가 지나갔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상태로 있으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도약된 그런 사업은 진행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좀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의식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더 단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계셨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사무장 제도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거예요? 사무장 제도는 다른 타 지역은 없으잖아요. 저희 경기도 휴양마을이라는 곳에 지원되고 있는 사무장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지 지원을 해주는 인건비 사업이에요. 그 한 분이 오시면은 농촌마을에는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통도 안 좋고 먹을거리도 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일하러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해주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인해서 그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부담도 들어주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무장 지원 제도라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112개의 체험 휴양마을이 있었고,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마을들이 보통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개의 마을에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사무장 인건비 지원 제도인데, 그게 불행히도 올해 갑자기 없어진다는, 이제 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런 어려운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공론이 많았고, 도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그 나라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포천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다가 좀 공론장을 많이 열었습니다. 지금 새로 사무장 제도 지원 제도는 계속 좀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 또 예산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경기도 쪽은 아직 운영한 게 없죠. 그 사무장도 지원에 대한 게 오늘 오전에 원래 하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참여하시는 결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무장 지원제도는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인정을 받은 마을에서 시설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마을에 일하는 그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을 해준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인가요? 으뜸촌이라는 것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는 마을은 사무장을 추가로 한 명 더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난 8월 달에 갑자기 저희가 듣게 된 게 내년도부터는 사무장 지원 제도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게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뭐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느닷없이 카르텔에다 몰아가다 보니까 좀 열을 좀 받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때부터 이제 국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청 운전국을 계속 찾아갔죠. 찾아가서 국회에 가서는 국회에서 그 항목을 다시 되살려라. 그래서 국감 질의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내가 그 농해수위 의원들한테 이거 가지고 질의해라. 그리고 이거 선정 안 하면 내년도에 농해수위 해산하고 내가 앞장서서 농해수위 해산 운동하겠다. 근데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난 겁니다. 본회의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항목이 부활됐고요. 사무장 항목이. 그 다음에 일단 농해수위에서는 예산 증액을 해놨습니다. 근데 결정은 안 된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회 가서는 나라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대경기도가 이런 거 앞장서서 먼저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경기도 농해수위 위원장이랑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경기도 농정국 국장님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서 경기도에서 내년도 농업 예산을 230억인가 더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안 할 경우에 아까 우리 발표했지만 70개의 마을에 5천 마을까지 합해서는 80개의 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최종 지금 빵빵은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포천시에 와서는 경기도에서도 안 한다고 했을 때 포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그렇게 이제 며칠 전까지 믿고 오늘 아침에 토론해도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포천시에서도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양수 결정이 아니라 양수 3장을 해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국도 아마 좀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저희가 그
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논란이 터졌을 경우에 도에서 일단 도비를 총원해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시기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시에서의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자부담을 20%를 늘리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20%였잖아요. 그걸 20%로 늘리는 거를 이제 문맥에다가 박아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래서 마을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더 많이 분담금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시군 지자체에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넣지 말고 도에서 분담하는 분담금 이외에 나머지를 지자체 그냥 이 기초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까지만 박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논의될 그 문제들.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정리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 협상을 하는데 협상은 일반적인 것은 협상이 아니잖아요. 요구지. 그러면 정부에서는 안 준다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라도 그 항목을 살려서 지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첫 마디를 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 자원단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자립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발을 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처음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10년 동안은 100% 지원을 해라. 그리고 10년이 넘었는데 단계별로 해서 우수 마을은 30%, 중간 마을은 20%, 조금 저간 마을은 10%를 자부담으로 넣자. 제가 이제 경기도는 그렇게 제안한 거냐면 먼저 한 발을 빼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사무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자부담으로 얘기를 합니까? 자부담 얘기해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못 받는 것보다 자부담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먼저 해야 그 사람들도 뭔가 길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협상이 아니라 요구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질 않는다. 근데 이제 국회는 제가 복이 많았나 봐요.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이 또 여기 국회의원이 여기 사람이 바로 옆에 집인데 그 다음에 또 경기도 농해수위 위원장이 또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해수위하고 이 사람이 연관이 좀 돼가지고 아무래도 운동하는 움직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마을부터 앞으로 2, 3년 안에 자립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위 이제 20% 안에 드는 마을들은 장기적으로는 자립 마을로 돌리고 반대로 10년 동안 체험객 2,000명 미만,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마을은 제명하자.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국가에다가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줘봤자 맨날. 그리고 정부 정책은 제가 볼 때 길어야 5년이고요. 이거 사무장 지원제도 15년 오고 대단히 오래 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좀 한 발 양보하면서 두 발 전진을 하고자 그렇게 국회나 경기도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삼촌마을이거든요. 그 삼촌마을도 사무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원을 줬었고 작년에 경기도의 삼촌마을이 57개 마을 중에서 2018년도에는 57개 마을을 전 사무장을 지원해 줬었고요. 2020년 정도, 20년에는 29명, 2022년에는 18명, 작년에는 7명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국 3,000마을 사무장을 다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산 삭감이라는 거는 항목을 없애지 않고 국가에서 재정부나 어디서 예산을 10%만 세워도 도로 대립을 해도 지방자치제에서는 이것을 또 지원해줄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없애버린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지원해줄 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높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긴축 정책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긴축도 아니고 잘못하면은 국가를 비난하는 거고 이런 것이만요. 농촌 마을들이 체험 마을들이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평한 거, 농촌 마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취업 마을에 생겨나고 상품을 개발하고 헤쳐나갈 때 또 따라오는 마을들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선 그래야 농촌이 또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원을 올해 기축전쟁으로 전부 끊어버리면은 농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고령화 되는데. 그리고 저희도 요새 저도 상당히 저희도 여러 가지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고심이 많은 거죠. 정말 이거 내년에 사업을 접어야나. 저희가 뭐 캠핑장도 있고, 공장도 있고, 펜션도 있고, 카페도 있고, 별로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다 끊어버리면은 정말 내년에는 어떻게 막막할 그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관광 네트워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러 나왔으니까 저는 이만 소개를 마쳐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토론장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